테슬라 소식입니다. 리튬 채굴 정제 사업 뛰어드나. 1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비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직접 대규모 채굴 및 정제에 뛰어들 수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이 발언으로 리튬 광산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리튬 광산업체로는 알버말, SQM, 리벤티 등이 비교적 큰 업체이고 소형 업체로 피드몬트 리튬, 리튬 아메리카 시그마 리튬 등이 있다. 알버말과 SQM 리벤티 세 업체의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를 넘고 피드몬트 리튬 등 3개 소형 업체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미만이다. 알버말 등 대형 리튬 광산업체 3곳은 올 들어 리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금요일까지 주가가 20% 정도 뛰었다. 소형 3개 업체 주가는 올 들어 상승폭이 33%로 더 많이 올랐다. 테슬라가 리튬 채굴 광산업에 뛰어들 경우 전기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다. 장기적으로 리튬 공급 관리가 전기자동차 업체의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전기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공급망 통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발언으로 이날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리튬 가격은 하락했다. 간펑 리튬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9% 하락하고 캐틀 가격은 7.27% 떨어졌다. 벤치마크 리튬 가격은 톤당 약 78,000달러로 지난해보다 80%나 폭등했다. 리튬을 포함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 전체로는 약 60% 가격이 상승, 전기차 대당 평균 2,000달러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터리 재료는 선물 계약 방식으로 구매되며 최근 폭등한 리튬 가격은 현물 가격이다. 현물 가격이 향후 인도 가격보다 높아서 선물 계약 가격도 따라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또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광산에 직접 들어가 대규모 정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과 정제를 위한 몇 가지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이미 2020년에 피드몬트 리튬으로부터 생산량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광산업에 부분적 참여를 하고 있다. 이 거래가 발표된 날 피드몬트 리튬의 주식은 230%나 폭등하기도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도서 아이폰 13 생산 시작. 중국 공급망 의존 줄여. 미국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13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애플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의 아이폰 생산 일부를 인도를 포함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애플은 이곳에서 아이패드도 조립할 계획이다. 애플이 중국에 집중된 생산지를 다각화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인도와 멕시코, 베트남 등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에 취약점이 드러났고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재검토하게 됐다. 또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점점 골칫거리다. 지난달 대만 폭스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선전 공장의 아이폰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애플은 인도에서 대만의 공급업체 위스트론 폭스콘을 통해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SE를 조립해왔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또 다른 애플 공급업체 대만 페가트론도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중국박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가 아이폰 제조의 큰 파이를 차지하려면 내수 시장 성장과 수출 장려 정책, 물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추산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생산에서 인도의 비중은 2020년 1.3%에서 2021년 3.1%로 커졌다. 이 비율은 올해는 5에서 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도 점점 늘고 있다. 다만 전체 생산의 95.3%를 차지하는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 바깥의 생산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풍부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중국에서 쌓아온 공급망 생태계를 완전히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애플의 양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아이폰 판매의 5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인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다 합쳐도
아이폰 판매의 3.5%밖에 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금리 상승, 중 셧다운에 짓눌린 뉴욕 증시. 미국 뉴욕 증시가 11일 금리 상승 공포와 중국발 셧다운 뉴스에 짓눌려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13.04포인트 내린 34,308.0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75.75포인트 떨어진 4,412.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9.04포인트 떨어진 13,411.96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미국의 벤치마크 시장 금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2.78%를 돌파해 201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등 빅테크주는 물론 엔비디아, AMD와 같은 반도체주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12일 발표 예정인 미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 8.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도 투자 심리를 악화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도시 전면 봉쇄를 일부 해제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봉쇄 조치가 중국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이다.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밑으로 내려가자 승승장구하던 에너지주들도 이날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도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2조 원 쓴 드론 배송 애물단지된 이유. 아마존이 $20억 이상을 투자한 드론 배송 프로젝트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 실험용 드론이 추락하고 몇몇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내부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규제당국은 작년 6월 벌어진 아마존 드론 추락 사건과 관련해 드론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공기압에 견딜 수 있는 내공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 현직 직원들은 드론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드론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다는 관리자의 지적에 위험을 감수했다고 토로했다. 아마존의 드론 프로젝트는 제프 베이조스 창업주가 2013년 앞으로 5년 안에 드론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9년이 됐지만 아직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안 아마존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20억 이상을 투입했고 1,000명 이상을 채용했다. 하지만 실험용 드론이 추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아마존은 현재 고객이 구매 버튼을 누른 뒤 30분 이내에 2.3kg에 달하는 물건을 최대 11km 떨어진 장소까지 배송하는 방안을 실험 중에 있다. 하지만 목표는 크게 벗어났다. 지난해 2,500회에 달하는 비행을 계획했지만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는 12,000회를 테스트할 목표를 수립했지만 지금껏 200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드론 배송 사업에는 아마존뿐 아니라 구글, 업스, 월마트 등이 뛰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항공국이 상업용 드론 배송을 승인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30분 만에 의약품, 스낵, 유아용품과 같은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온라인 소매점한테 여전히 매력적이다고 덧붙였다. 보잉 소식입니다. 아마존, MS 구글, 클라우드와 메가딜. 보잉은 항공기 디자이너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여러 기능을 제공 및 디지털화를 위해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단연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잉은 자체 서버를 통한 호스팅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보잉은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해 데이터 센터에 저장 및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은 기술 개선을 통해 신항공기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는 품질 불량 및 생산 차질 문제를 줄이려고 한다. 항공기 디자이너는 실제 항공기 모델의 가상 복제품을 만들어 조립 라인의 생산성을 모델링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잉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수잔 도니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출시 전인 신항공기 테스트를 추가 비용 없이 수백 차례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3사와 계약 액수 등 재무적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작년에 3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사의 고객사들은 아마존이 추구하는 중앙집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 다각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보잉도 클라우드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지원 제품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보잉은 작년에 이신프라 부문을 델 테크놀로지에 아웃소싱을 했고 관련 인력 600명을 정리해고했다. 보잉은 이번 계약으로 인한 정리해고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